경찰이 문재인을 여적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누가 이걸 고발을 했느냐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대표 중간에 있죠. 이분하고 최대집 전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등이 문재인을 고발한 사건인데, 지금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청에 접수된 것을 경찰청으로 내려보낸 사건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걸 허지부지는 못합니다. 검찰에서 내려보냈죠. 자,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문재인을 여적죄 3가지입니다. 일반 이적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22일 날 고발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단독 특종이 나온 겁니다. 헤럴드 경제가 단독 특종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검찰이 서울청에 사건을 이첩했는데 이 이첩을 받은 사건은 무조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첩받은 사건. 이첩을 받아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 지금 지난 5월 13일 날 박상학 대표 등등은 대검찰청에 문재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이 대검에 제출한 사건이에요. 이분들은 같은 달 10일 문재인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문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것을 두고 형법상 여적죄에 해당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아무리 엄정한 법 집행을 해도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적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법리를 보겠는데 이거는 단순한 사실관계 수사가 아니라 법리 수사라 그래요. 법리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유리한 쪽, 불리한 쪽 다 따져봐야 됩니다. 형법상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서 1번입니다. 적국과 합세를 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 항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립 요건이 뭐라고요? 대한민국에 항적해야 됩니다. 그 적국에 합세하는 첫 번째 조건과 대한민국에 항적한다는 두 번째 조건이 맞으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반면에 일반 이적죄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적죄와 일반 이적죄는 다릅니다. 여적죄는 어떤 거다고요? 적국과 합세를 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항적을 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적국한테 군사상 이익을 제공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분들은 고발장에다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지시 등의 방식으로 이를 방해했다 하면서 적국인 북한과 합세했고, 1번 아까 조건 뭐라 그랬죠? 적국과 합세한다는 거죠. 적국인 북한과 합세했고 대한민국의 국민한테 항적을 한 행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이적죄까지도 저질렀다. 또 문재인이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해서 경찰에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면서 직권남용죄에도 해당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직권남용이 딱 걸리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죠. 문재인이 수사를 지시한 지 약 3시간 만에 경찰이 박상학 대표를 소환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문재인이 지시하자마자 3시간 만에 경찰이 뛰어가 소환을 했죠. 이거는 바로 문재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지시가 바로 통했다. 당시 문재인은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남북관계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 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일 전의 그 상황을 살펴야 되는데, 이 취임 4주년 행사하기 전에 같은 달 2일 날 김여정이가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직책이 북한의 공식 직책을 이용해서 담화를 냈는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는데, 문재인이 그것을 북한의 지시로 듣고 수사 지시를 했다. 자, 여기서 여적죄는 무섭습니다. 여적죄는 다른 거 없습니다.
형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정상 참사도 없습니다. 여적죄가 입증되면 그냥 끝이에요. 사형. 그 말고는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법리 검토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우선 여적죄가 뭐냐? 지금 엄정한 법 집행을 문재인이 지시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마치 범죄시하면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이것은 분명히 사실상 적국인 북한과 합세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여적죄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적죄는 뭐 때문에 뭐가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1. 뭡니까? 적국과 합세했느냐. 2. 대한민국에 항적했느냐. 자, 분명히 사실상 적국인 북한과 합세한 게 아까 김여정이 이야기한 지 이틀 2, 3일 만에 문재인이 바로 자기 국민을 잡아들이라고 지시했죠. 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것을 잡아들이는 지시는 뒤에 난 법이고, 잡아들이는 지시에 관한 법이 없어요. 그리고 없는 법을 만들었죠. 이거 여적죄. 분명히 해당되죠. 아까 그 적국과 합세했느냐? 합세했다. 그 다음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처벌까지 하겠다는 게 항적 맞다 해서 여적죄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습니다. 자,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는 이야기는 곧바로 경찰한테 불법적인 수사를 지시한 거랑 마찬가지고, 3시간 만에 박상학한테 출두를 요청했다. 박상학 대표는 자신이 그때 당시에 대북전당 50만 장을 날렸다고 주장한 뒤에 이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확하게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여적죄가 어디에 나오는 제목이냐면은 형법 제93조 외환의 죄에 해당됩니다. 정확하게 법 조문은 어떻게 되느냐면 형법 제93조는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내용이에요. 굉장히 간단해요. 조문이 93조, 형법 제93조 보면 적국과 합세해 1번 조건, 2번 조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 3번 조건은 조건이 아니고 처벌조항, 사형에 처한다. 이게 끝이에요.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제목은 그렇게 단순합니다. 자, 이 죄를 해석할 때 적국으로 규정된 국가가 우리나라를 복속시키거나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격을 할 경우 같은 의도를 가졌냐, 북한하고 같은 의도를 가졌다 하면 합세가 증명이 돼버려요. 합세했느냐. 사실상 문재인이 대북전단을 못 날리게 한 거는 북한과 같은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죠. 다른 의도 같으면은 당장 뭐 수사라는 식으로 안 하죠. 못 하죠. 의도가 같은 경우는 이거 바로 성립이 돼버립니다. 이 죄가.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적용이 가장 많은 제목이에요. 이건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전쟁이 발발됐을 때는 적국의 의도에 얹혀가지고,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6.25 당시의 말치산들.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으면서 북한을 이롭게 한 여적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집행을 해버리죠. 이 때문에 6.25 전쟁 이후에는 이 법이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게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 법이 적용돼 버리면은 6.25 전쟁 이후 최초입니다. 6.25 전쟁이 1950년대 일어났다 보고 21년이니까 약 71년 만에 이 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적국과 합세에 이래 돼 있으니까 적국이냐 아니냐 이것도 걸리겠죠. 이 부분을 법리로 볼 때 북한은 분명히 우리나라와 휴전 중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휴전이라고 하면은 전쟁을 잠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전이라고 하면 적국이 있기 때문에 휴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적국이 없는데 어떻게 휴전이 나옵니까? 전쟁 중인 적국이 있기 때문에 휴전 중이고, 우리나라와 북한은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은 적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 해석에 따르면 남북 관계는 대치각인 동시에 협력 관계도 있습니다.